네, 안녕하십니까. 장동생 인사 올립니다. 아따, 오늘 장이 그죠?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따, 이거 아이스크림,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 아이스크림을 한 4개 먹더만 지금. 아따, 목이 이기지 몰라 그러네. 아따, 보고 있는데 저도 이게, 장이 와 이래 빠지노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력 화면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다우도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 이 매물대를 항상 봐야 되거든요. 이 주식을 볼 때 전체 세력들의 이건 매물대죠. 여기 이제 매집 포지션인데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모든 유튜브에 있는 시장 분석을 다 보고 왔거든요. 다 보고 오고 자료 본다고 오늘 하루 종일 봤습니다. 전부 이제 위험하다 현금 챙기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요. 그 현금 챙기는 건 뭐 빠질 때 나쁘지 않은데 빠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죠. 보시면 다우의 그림도 일단은 월봉상에서 봤을 때 얘는 다우는 크게 무너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봉도 그렇고요. 일봉을 봐도 일단 매물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별것 다 빼도 매물대 하나 알아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한번 길게 해볼게요. 여기 이제 과매도 스토캐스틱도 많이 보긴 한데 다 빼고 할게요. 뭐 이야기하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길어지고 자 이제 세력 화면으로 보면 다우가 다 보고 왔거든요. 다 보고 왔습니다. 월봉상에 봤을 때 아직도 뭐 세력들은 크게 가득 차서 무리는 없는데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화면으로 봤을 때는 팬데믹 정도면 요 정도 빠집니다. 다우는 그죠? 엄청 강하죠. 다우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주봉인데요. 팬데믹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빠져서 막 다들 겁먹어하는 분위기가 요거밖에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봉상에 진짜 급락이 올라오면 요 정도 오면 이제 급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세적으로 장기성은 살아있다 정도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매하셔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보신다는 정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팁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빨간색이 아따 이거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네. 스트레스 받아 한 4개 먹도 많이 목이 막 미치겠네. 물을 또 안 떴어요. 할게요. 계속 그냥 보시면은 확대 버튼은 F12, F12 축소 버튼은 F11, F12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추세선이죠. 장동 구름대, 요 구름대를 깨고 내려올 때 얘는 이제 내일 정도 한 반등 정도 봐야 됩니다. 뭐냐면 요건 심하게 갑자기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매도 전환이 된 건데 내일 정도의 반등이 올지를 나스닥을 보면서 좀 제가 예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반등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림 나오는데 전부 다 지금 위험하다 하고 있으니까 혼자 이제 의견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 반등이 이제 반등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거는 뺄게요. 요거는 보실 수 있으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매물벽을 켜면 현재 그림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스닥의 단점은 지금 위험한 거는 요겁니다. 일봉이 머리 위에 있죠. 그죠? 매물대 위에. 그러면서 이 고점을 지금 돌파 못하는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강하게 돌파할 건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정도 봐드릴까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스닥을 보면은 이제 월봉을 보면 나스닥 또한 절대 뭐 장이 무너졌다 볼 수가 없죠. 세력 함량들이 가득하다. 얘들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주 견조합니다. 나스닥 다우의 경우에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옐로우 봉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자.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옐로우 봉이 나오죠. 요 옐로우 봉이 나오면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옐로우.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한번 위험할 수 있다. 조정이 오는데 하락 쪽으로 베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란 자체가 시간의 조정이거든요. 시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시간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중앙으로부터 하루, 이틀, 3일 안에 쏘는 방향으로 보통 조정이 간다. 밑으로 쏴가지고 조정이 좀 왔죠. 지금 요 옐로우 캔들이 왔으니까 나스닥의 경우에는 조정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한 달 전부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주봉을 딱 보면 주봉상에서는 보시면 이제 요 머리를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죠? 주봉상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했고, 일봉에 약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많이 보는 이제 물약인데요. 물약인데 여기 이제 물약 그림 요거 동그라미 딱 찍어가지고 보면 여기 신뢰도가 80에서 90% 정도, 100%는 못 맞추지만은 80에서 90%를 맞추는 이 물약입니다. 물약을 보시면 여기 물약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열권에 들어오면 이게 빨간색으로 한 번씩 변합니다. 물량이 한 번씩 힌트를 주거든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여기 보라색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이제 반등을 한번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요걸 떨어지면 보통 추세가 끝나면은 또 좀 한참 있다가 저점 잡을 때 보라색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또 보라색이 나왔어요. 두 번 연속으로 보라색이 나오는 게 상당히 신뢰도 높은 편이거든요. 보라색이 두 번 나와가지고, 근데 요거 더 빠지면 진짜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봉상에 보시면 얘는 지금 세력이 없잖아요. 빨간색이 세력입니다. 미리 말씀, 또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실 거니까. 빨간색이 세력이고 노란색이 이제 기관이 관리하는 거, 파란색이 손실난 개미들의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봤을 때는 지금 개미들의 계좌는 안 나오고 밑에 요거 이제 보조 계좌거든요. 세력들이 주가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쓰는 계좌고, 그래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한번 흔들고, 그죠? 흔들고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걸 굉장히 조금 아쉽고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돌파한다는 그림보다는 이제 반등 자리를 요 정도 잡고 이 안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현금 챙기는데 저 혼자 반등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해되셨죠? 이제 코스피 한번 볼게요. 여기 지수를 많이 봐야 되고, 오늘 댓글 보니까 이제 반도체 어떻게 하는가 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종목을 좀 모르겠는데, 종목을 못 봐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제 이제 판단과 그 전략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한번 싹 보고 왔기 때문에, 반도체랑 전체 시황, 요 두 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불안하시니까, 그죠?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일단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보면은 월봉을 딱 찍으면은 코스피도 팬데믹 때 이렇습니다. 월봉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월봉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팬데믹 때 매물이 가득하고요. 세력이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나가 버리거든요. 미국과 좀 다르죠.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항상 누워있는 패턴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림 어떻느냐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코로나 전에랑 똑같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랠리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장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볼게요. 이제 주봉 보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먼저 봐야 되니까. 코스피를 봤을 때 이제 주봉상에 쌍봉을 그리긴 했죠. 쌍봉을 그리긴 했는데 아직도 세력 화면들을 아직 견제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죠? 이런 그림 나오면 이제 골 때립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죠. 보면 좀 아쉽긴 하죠. 세력들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위험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험할 때 사실은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장세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있거든요. 지금은 요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득한데, 우리나라의 요 국면은 미국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력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약세 장세나 역금융 장세 때. 요때는 이제 투기꾼이 들어옵니다. 투기꾼. 코로나 관련주 투기꾼, 그죠? 투기꾼이 판치는 장세에서는 같이 투기 시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뭐 펀더멘탈을 보고 나는 우량주에 투자를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 봤을 때는 이제, 주봉상에 봤을 때 아직까지 세력들은 많다.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되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급락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우로 이제 나 코스피의 일봉을 한번 보면 일봉상에 보면 얘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돌파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안 간다 할 때는 박스를 그릴 확률이 있습니다. 박스 하단부를 잡아놓으면 좋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1차적인 하단부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주가 차트입니다. 주가 차트고 2차적인 하락은 이 정도 박스의 하단부 있죠? 여기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하면 한번 그래서 해드릴게요. 이거는 도움이 되실런가 모르겠지만 일단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코스 코스피 한번 먼저 보입시다. 자 볼게요. 이제 세력 화면을 보고 이걸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저걸 안 보면 이제 이 자리가 어디 와 있는가 모르겠으니까 그럼 얘는 일단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일단 1번 상단 하단은 여기고요. 2번 하단은 요 정도 됩니다. 원이랑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그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의견들을 참고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계속 여기를 지켰죠. 여기가 상당한 박스대의 지지선이 됩니다. 즉, 여기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되고요. 만약에 깨졌다면은 예상치를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계속 지켰죠. 요 자리, 요 자리. 그럼 어바웃으로 대충 잡아도 요 자리 3000선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좀 마음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세력 화면을 살짝 보면 아직까지 세력들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닌데 서서히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 요쯤 됩니다. 아예. 여기서부터 아예 요쯤 있죠? 여기서부터 마음 먹고 계속해서 매도를 쳤구나. 그죠? 세력들이 나가고 있었구나 정도. 요게 또 위험한 이제 어느 다 빠지면은 한번 봐드릴게요. 요렇게 다 나갔다 싶을 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있죠?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요 그림. 요 그림이거든요. 그럼 아직도 요까지 빼기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월봉, 일봉, 주봉을 보면 월봉, 주봉, 일봉 봐드렸죠? 주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이나 일봉을 봤을 땐 아직도 살아있다. 세력들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전 세계 증시와 비슷하게 얘들도 지금 관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죠. 이 세력이라는 게 결국 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빨간색은 실제 큰 자금들, 큰 자금들의 동량이니까 요거 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볼 수가 있죠. 요 정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단기적인 급락은 또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그림이지만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상황은 훼손하지 않았다 정도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코스닥 한번 봐드릴게요. 코스닥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도체도 봐드려야 되는데 반도체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죠. 제 견해입니다, 언제나 참고 정도. 진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은 물론 더 빠집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반등의 시발점은 다우가 있습니다. 다우 외에 다른 종목들에는 다른 지수는 아직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코스닥도 보시면은 월봉상에 쭉 빠졌다가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진 않지만 조정 정도는 각오해야 될 상황 정도 보이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단기적인 급등이 많이 됐죠. 많이 됐고 현재는 요 그림이 추세적으로 약간 내려가는 그림이죠. 세력 자금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선까지 갈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보라색 캔들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럼 반등은 보통 보면 한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여기도 보면 있습니다. 짠. 요쯤인가? 어디 한 개 있던데. 이렇게 싹 그어 보면은
보라색이 나옵니다. 가끔. 보라색, 보라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반등을 보통 합니다. 반등 정도 보셔야지. 그죠? 추세를 완전히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 보라색이 나올 때 보통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때도 두 번 이게 나온 다음에 저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80% 정도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또 빨간색이 나올 때는 과열을 알려주기 때문에 한 번씩 장중에 증시 중에 빨간색이 한 번씩 나옵니다. 요럴 때는 이제 과열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보시면서 뭐냐 매도 준비를 하되 요런 추세가 한번 탁 무너질 때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쉽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열이 한번 나오죠. 과열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 이게 옐로우 캔들 요런 거 있죠. 옐로우 캔들 요런 거 상당히 유용하고 거리케인 캔들, 옐로우 캔들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건 조정 캔들, 요건 시간의 조정. 시간 조정이 올 수 있다. 요거는 조정 자체가 올 수 있다고 알려주죠. 두 번의 신호를 주고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완전 진짜 코로나 때처럼 빠지려면 요런 그림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뭐 그냥 이 전부터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잠시 쉬었다 와도 될 자리.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요것도 이제 바닥을 어디 잡는지 봐야 되는데 코스닥도 한번 바닥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얘들이 저점을 이렇게 관리한 자리들이 있죠. 얘들이라는 게 전 세계의 메이저급 동량들이 떨어질 때마다 특정 구간에서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저렴하다는 구간에서 사모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요 정도 선이 딱 적당해 보입니다. 요 정도 선 정도. 요 중간 정도 끄면 되겠네요. 딱 보시면 내일이나 일단 자 볼게요. 요런 자리 있죠. 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가 지지선이고요. 여기 있죠. 여기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요 자리 정도에서는 지켰기 때문에 요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지지선 요것도 저점을 지켰죠. 그럼 내일 정도 반등이 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나스닥이 반등이 오면 얘가 이제 반등을 들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증시를 계속 보고 이게 유튜브 전문가들의 의견 다 봤을 때는 내일은 반등이 오기 어렵다는 개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어쨌든 반등 자리가 한번 오게 됐을 때를 기다렸다가 한번 또 들어가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이 조만간에 반등이 올 것 같은 그림이 조금 세력 화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다 같이 이제 분위기가 요거 보시면 오늘 이제 오늘인 게 아직 시장 시작 안 했지만 10시 반인데 그죠? 10시 조금 시작하겠다 그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면은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반등 캔들이 나오죠. 두 개가 나왔으니까 보라색. 요걸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매도세는 지금 늘어나고 추세적인 하락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며칠 전부터 알려주고 있죠. 세력 체킹 프로그램.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흐름이 나쁘진 않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반등을 나쁘지 않다는 게 강한 흐름이 아니고 잡아줄 정도의 세력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죠? 가득 남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떻게 갈지는 뭐 사실은 정확한 건 다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생각해서 한 대로 되면은 다 부자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반도체는 메이저급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 삼성전자의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 전체적인 메이저 세력들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내일 정도는 반등이 올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빠지면 이거 두 번 오면 완벽합니다. 보통 두 번 정도 이상 빠지면 나스닥처럼 한 두 번 빠지면 거의 반등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등은 올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좀 이 보십시오. 계속 빠지고 있죠. 빠지고 얘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여기 이게 위에 게 외국인 굴공개 기관입니다. 매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매도세 늘어나고 개인의 매수세가 올라가고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반동 올 수 있다라고 한번 알려줬고 더 빠지면은 한 개 정도 더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 저점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좀 더 심한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제가 여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매수하면 제가 지금 말리고 있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매물이 심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완전히 일단 한번 나간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는 가득 있지만 그죠? 일봉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 오늘 저점을 좀 잡았죠. 오늘 저점 잡아서 양봉 나왔으니까 요거는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매도세가 멈추지 않았죠. 보시면.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 먼저 빠지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세력들이. 일단 먼저 빼놓고 보자 해서 단기 수급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반등봉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돼. 저기 이제 장비 설비 투자하면 설비 업체나 장비 업체는 덕을 봐도 공급 과잉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메이저급 회사들은 별로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 딱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구속 부분, 그죠? 구속이 되어서 요게 이제 조금 사면이 돼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설비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요거를 사장단에서 과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지금 늘려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천천히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쇼티지 쪽으로 제가 노리고 반도체 쇼티지 쪽을 생각하고 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실 때 뭐 디램이 포화되고 뭐 랜드가 많아지가 포화가 된다 해도 결국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죠. 그죠? 과잉 경쟁에 살아남는 장비 설비 투자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디램 랜드 그죠? 디램 랜드 중에 이제 랜드 쪽이 설비 투자가 강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지금 이제 이게 나오셔야지 이제 뭔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건데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저도 나라에서 하는 운영에 대해서 약간의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 시기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반도체의 그죠? 역사가 달린. 근데 이제 대표가 구속이 되었으니까 그죠? 부회장 실제적인 대표죠, 그죠? 이게 상당히 좀 리스크에 큰 핵을 날린 상황이니까 여기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편 정당을 이야기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항상 똑같지만은 저번엔 제가 또 문재인 뽑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죠? 이게 진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중립입니다. 잘할 것 같은 분을 뽑긴 한데 한 번씩 그죠? 지금 봤을 때는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고 지금 가장 큰 중요한 시국인데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조금 유예하는 거 안 좋겠나 그게 제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이거 잘못하면 또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고 그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 요거 상당히 진짜 비중 있게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의견들이 보면 이제 결국 설비 투자하고 큰 돈을 굴리는데 지금까
수장의 승인이 없이 이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것도 의견들입니다. 그냥 내가 정부 요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들을 다 보고 와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를 활용한 투자의 방안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나라에서 삼성 반도체에 대해 밀어주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자료를 깊이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 같이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관점은 이제 대북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잡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과의 미팅에서도 반도체보다는 대북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쪽에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작고 그런 상황입니다. 길게 보면 쇼티지는 결국 날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구간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앞에 단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리스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리스크가 크거든요. 삼성전자의 설비에 대한 결정 부분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수주들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급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은 사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랠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공주 오늘은 진에어가 올랐어요. 그죠? 너무 긴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 30분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죠? 진에어 보시면 이렇게 세력함이 이미 가득 들어와 있죠. 이거 이제 한번 날리려고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 매물을 쳐나가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 그죠? 주봉, 일봉. 이제 항공주 쪽 보시면 좋아요. 얘 말고도 항공주가 많이 있거든요. 갈 만한 것들이. 뭐 자동차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림으로 저는 반등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 매물을 다 소화해내 가야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장세가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강하게 밀어 올리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하다. 는 견해 정도 봐드립니다. 현대위아하고 세력들이 이제 뭐고 기관 순매수 종목에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얘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에 매도를 친 다음에 박스권 고점에서 이런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사신 분들은 박스권 고점에 일단 매도를 치고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이 매물이 깎여 나가면은 얘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약간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상승 추세선으로 바뀌었죠? 매수세, 매도세. 롱 포지션이 바뀔 때 이때가 추세 전환 포인트에서 매수볼 빨간불 들어왔죠? 추세적으로 변한 자리이긴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요거 이제 장통 추세 프로그램. 빨간색이 노란색을 뚫고 올라갈 때 추세가 바뀐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거 위에 빨간색이 있으면 매수불, 요거는 매도불. 매도가 줄어들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 요런 그림 정도. 근데 매물이 아직 많으니까 바로는 못 치고 일단 여기서 요런 그림. 매물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가야 되지 싶네요. 제 생각입니다. 언제나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놓을게요. 저는 일단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 쪽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닌 신규로 마이크론, 인텔 쪽으로 신규 납품이 들어가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리스크 줄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의 납품 정도와 작은 종목을 잡아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도 또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쪽을 좀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제가 또 너무 종목 많이 이야기했을 때 물리면은 댓글에 또 계속 물린 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니까 힘드네. 그래가 종목 이야기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일단 궁금하신 분 언제든지 또 제가 한 번씩 또 상담해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놓을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이 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장이 갈 타이밍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식히고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먹고 쉬었다 오면 또 장이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이 본다고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큰 그림을 읽을 줄 알고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중장기 종목 좋은 종목 사놨으면 묻어두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자리입니다. 결론은 갈로면 가거든요.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안 보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왜냐면 결국 주식은 길게 회사가 성장해서 그 회사가 갈롱을 찾는 걸 주식을 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수급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은 결국 계좌가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세가 바뀔 때는 또 단기 트레이딩이 꼭 필요한 장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단기를 안 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놓을게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